네, 지난 시간에 기획안을 만들어서 노션에 저장하는 것까지 완료했었죠. 오늘은 본격적인 개발 환경 구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위한 폴더를 생성해야 되는데요. 저는 C 드라이브에 유저 폴더에 생성했습니다. 코인 오토봇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파일을 생성하게 만들었어요. 네, 커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MCP 서버라는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는 서버를 커서로 가져오는 기술인데 여러분께서는 여기 있는 MCP 중에 데스크톱 커맨더를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네, 이 사이트는 여러 MCP 서버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모아놓은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오토로 설치하시면 간편하게 커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사용 가능한 MCP 툴 한도에 도달해 있어서 더 추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실제 MCP 서버를 더 가져오진 않겠습니다. 네, 이 MCP 서버를 가져오는 게 언뜻 보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사이트를 들어가서 설치를 하면 오토로 전부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커서 프로그램과 잘 연동이 됩니다. 네, 따라해 보시면 금방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MCP 서버는 이렇게 터미널 형식으로 카피해서 커서로 가져와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업비트 API를 활용한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업비트 API를 활용해서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고 커서한테 알려주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획안을 커서에 입력하고 해당 폴더에 파일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기획안까지는 붙여 넣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만든 C 드라이브의 폴더를 입력을 안 해주어서 그 폴더를 커서가 인식할 수 있게 넣어 주었습니다. 네, 폴더 주소를 타이핑해서 입력해 주셔도 되고 폴더를 드래그 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랬더니 커서가 전체 구조 설계와 파일 모듈별 역할을 파악한 후에 MCP 서버를 통해 데스크톱 폴더에 접근해서 파일을 생성할 준비를 해줍니다. 네, 이 파일을 읽고 쓰는 부분 모두 MCP 서버를 가져와 승인을 해줘야 이루어집니다. 네, 이때 데스크톱 커맨더가 있어야만 컴퓨터 폴더나 파일에 실제 접근해서 파일을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일을 분할해서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모두 기획안을 토대로 파일 이름부터 기능까지 똑같이 생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비트 연동을 가장 먼저 구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전체 프로그램이 꼬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커서에서 나오는 로그를 상세하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미리 업비트 API 키를 발급받아서 커서 프롬프트에 입력했는데 업비트 API 키를 발급받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그램을 짤 때 설계 단계에서 업비트 API 키를 먼저 주는 것이 초기 개발에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설계 단계부터 API 키를 넣어줬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업비트 API 클라이언트 파이썬 파일을 커서가 알아서 수정해주고 있는데요. 이 API를 활용해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설명해 준 다음에 설치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API 연동이 구현되면 pip install request pyzwt 명령어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줍니다. 그 다음 잔고 조회, 시세 조회 등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연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커서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매우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하고 각 단계마다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프로그램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로그를 다시 확인해보니 동일한 패키지를 다시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더에 어떤 디렉토리를 찾을 수가 없다고 로그가 뜨는데요. 그래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경로가 이 경로가 맞냐고 커서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확인해보니까 비슷한 이름이지만 다른 폴더의 파일들을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파워쉘에다가 잘못 만들어진 폴더 경로를 입력하고 메인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커서가 계속 파일을 못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명령어로 현재 폴더의 디렉토리 목록을 불러올 수 있었는데요. 실제 폴더를 확인해 보니까 비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폴더 안에 파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못 찾는 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 화면을 캡처해서 커서한테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커서도 문제점을 확실히 알아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원래 만들었던 폴더에 다시 파일을 생성하던가 아니면 커서가 임의로 만들어낸 이 폴더에 그대로 작업을 하던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파일이 생성된 위치를 확인해 보니 커서 내에 코인 오토보 폴더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파일 경로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 중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유연하게 판단해서 그 사실을 커서한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API 발급 과정입니다. 업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마이 페이지에 오픈 API 관리에 접속합니다. 자산 조회 및 나머지 기능들을 모두 체크하고 IP 주소를 입력한 후 오픈 API 키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네,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내 IP 확인하기 같은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발급받은 상태이므로 실제 발급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업비트 API 키를 발급받았으면 프로그램에 실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API 키를 불러옴으로써 프로그램 내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 서비스인 업비트와 처음 연결이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받아서 프로그램에 입력했는데 실행 당시 오류가 있었습니다. 로그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더니 config.json 파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JS 파일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JS 파일을 전체를 복사해서 커서한테 붙여넣기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JSON에서는 숫자를 쌍따옴표로 감쌀 필요가 없는데 주석을 인지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였습니다. 주석을 모두 제거한 후에 다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입력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로그를 보시면 라인 53과 28, 21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로그 결과를 복사해서 커서에게 알려주었고 config.json 파일이 폴더에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스크린샷으로 파일이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찍은 스크린샷을 그대로 첨부하고 해당 경로에는 JS 파일이 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커서도 이제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했고 그것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내 경로 문제로 판단되어 프로그램의 절대 경로를 변경하니까 API를 제대로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잔고 조회나 거래 가능 코인 목록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면서 API 연동이 완료되었습니다. API 연동 확인 후 일별 코인 선정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어떤 코인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여러 지표로 판단해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코인 선정이 돼야 그 다음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죠. 네, API 연동이 끝났으면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사이클을 구현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별 코인 선정부터 구현하고 그 다음은 매수 매도로 이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이클 구현 시에는 어떤 것을 먼저 진입하고 어떤 반복문을 거쳐서 다른 사이클로 진입할지 플로우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네, 아무리 AI라 하더라도 이 플로우를 사람이 제대로 판단해주지 못하면 결과가 천지차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네트워크나 운영체제, 컴퓨터 기본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API 키를 넣고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별 코인 선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로그를 확인한 결과 커서가 디버깅 로그와 딜레이를 추가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 py 파일에 디버깅 로그와 딜레이를 추가하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좀 더 명확히 로그로 남길 수 있어서 일단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딜레이 같은 경우는 API 호출을 하다 보니까 그 간격이 너무 잦아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딜레이 추가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토대로 데이터 매니저 파일이 수정되었는데요. 데이터 매니저가 수정됐으니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테스트를 해야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고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별 코인 추천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5일선 조건이 적용되고 있지만 최종 선정 결과가 출력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서 선정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추천할 만한 코인이 없어서 계속 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 거죠. 네, 이쯤에서 원래 제미나이 2.5 프로 버전을 사용해서 모든 코드에 오류는 없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제미나이한테 던져보려고 했는데 여러 차례 테스트 결과 커서를 벗어나서 다른 AI한테 코딩을 맡긴 다음에 다시 커서로 돌아왔을 때 오류가 더 많아져서 결국엔 프로그램 완성이 어려워져서 커서 내에서만 코딩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4가지 조건 중에 5일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매수 신호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네, 5일선 조건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래대금 상위 코인만 선정하도록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만으로 선정하니 추천할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추가 필터가 필요했는데요. 일단은 이대로 두면 터미널 로그가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컨트롤 C를 눌러서 프로그램 흐름을 종료시켰습니다. 네, 이후에 코인 선정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에 코인 수 조절 방법 중 2가지 조건을 모두 적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사실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영상에서는 편집되었지만 거래대금 상위 10개만 추천하도록 필터를 넣었는데 조회가 너무 많이 돼서 오류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전체 티커가 517개나 되었기 때문에 전부 조회하면 처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회 범위도 20개로 줄이고 그 범위 안에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커서에서 오류 해결점을 괜찮게 제시하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오류가 결국 해결됩니다. 네, 다시 검토한 결과 상위 20개만 조회하고 그 중에서 10개의 최종 선정 결과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API를 불러와서 일별 코인 종목을 선정하는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실제 매수 기능은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